부동산 브리핑입니다. 4월 전국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내렸지만 낙폭은 0.59%로 1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분기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는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고 30대 이하 첫 매수자 비중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강변과 바로 맞닿아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 한강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원 한강아파트도 정비사업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통해 재건축 대열에 합류하면서 서초구 반포와 잠원동 한강변 일대 노후 단지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2030 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젊은 층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떤 노래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내일을 기념하는 이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어린이날 계획 좀 세우셨나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창한 계획 없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하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웃음소리도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은 싹 해결해 놔야겠지요.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 1시간 동안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이 휴일이라서 더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2030 세대의 그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지역적으로 서울 쪽에 이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 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살 거처를 마련해 놓았으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제 뭐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집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고요. 지금 지방 쪽에서의 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또 미국과의 금리 어떤 그 차도 지금 1.75%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또 금리에 대한 압박들이 또 부동산 문제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역적으로는 한계는 있겠으나 일단은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또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 어린이날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이 어린이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방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기에 지방 부동산 과연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서두에 이제 제가
2030 세대가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드렸는데 일단 그걸 이제 지역적인 제한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긴 그런데 뭐 창원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고 빠지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나니까 어떤 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호텔형 콘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파트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주택을 매수하셔서 다시 치고 빠지기로 해서 또 이제 목돈을 한번 모아놓고 그 돈으로 다시 또 이제 원하는 뭐 수도권 쪽이라든가 서울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잠깐 들어갔다가 빼려고 하지만 잠깐이 영원히 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풀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일단 뭐 지방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이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뭐 큰 게 있겠지만 뭐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 감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텐데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방이 위험한데 주로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절대 다수의 이유가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되는데 보시면 뭐 생활 인구를 늘려라 지방 소멸 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일간지들 최근에 일주일간의 일간지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상당히 지방은 지금 공포에 부동산 시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공포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원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죠.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뉴스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무려 32개나 된답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걸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생 수,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는 통폐합이 되고 나중에는 젊은이가 없어지겠죠. 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 수가 6만 명이 감소한다는데 이거는 뭐 강원도에서도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소리인데요. 비단 뭐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2025년에는 5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런 추세대로 하면 2027년이죠. 그러면 22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5년 만에 강원도의 학생 수가 그냥 절반으로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역 내 젊은 부부층이 사라진다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 소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 지방의 인구 구조 굉장히 굉장히 축소화되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런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크게 요인이 되겠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인데 요거는 이제 앞선 시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제 5가지로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22년 기준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크게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 그로 인한 뭐 사회적 비용 문제,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생활비 문제가 제일 크겠죠. 거기에 지역 불균형에 대한 소멸 위기,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는 총 5가지 중에 뭐 하나, 5분의 1의 이유뿐이 안 된다. 나머지 5분의 4, 절대 다수의 이유들이 지금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세대라든가 어떤 뭐 여야 좌우를 논해서 정치 성향 같은 것들도 다 불문하고요. 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하고 또 공공기관이 2차로 이제 이전하는 거, 지방으로 분산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각 거의 90%에 육박하는 비율로 해서 필요하다고 평가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향후 20년간 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런 그 정책이라든가 분산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35.5%.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되겠죠. 희망적인 대답을 했는데 절대 다수의 비율이 안 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수험생들입니다. 지금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했던 건데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딱 2년 정도 지났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군 도라든가 그러니까 14개 지방 지자체에서 2020년도에는 1순위로 자기 지역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자기는 서울로 가고 싶다라는 게 1순위가 서울은 3곳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총 8곳, 14군데 중에 8곳으로 늘어났다라는 소리죠. 그만큼 서울 집중 학생들도 이 고3 수험생들도 서울 집중화 현상을 이만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 뭐 그 지역에서도 공부 잘하는 1, 2등급 뭐 이거 차등을 두는 건 아니겠지만 1, 2등급들은 뭐 서울을 뭐 넘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수능 3, 4등급들까지도 즉 대입을 앞두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까지도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강해진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뭐 강원도부터 저쪽 충북까지 쭉 나열했었는데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파란색이 21년도고요. 빨간색 표가 22년도인데 1년 만에 수치들이 모두 전 지역에 걸쳐서 다 늘어났다라는 소리거든요. 풀어보면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어떤 생활을 좀 동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고민 해결이 첫 번째 문제였다. 이 답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 지금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지방대학들의 지금 지방대학들 미달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서 지방의 대학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알 텐데요. 이 지방의 붕괴와 소멸이 우려가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이제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인구 감소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떼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당연히 해결은 해야 되겠죠. 자, 각종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필요할 텐데 실제 우리 그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전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됐던 게 같이 딸려 있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빠 직장이 그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이들까지 교육 그러면 그 지역에 직장이 옮겨지는 곳,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 지방에 대해서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크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요. 또 서울 주요 대학들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는 게 어떠냐라는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서울에 있는 학교, 나는 고집 부리면서 난 서울에 있을 거야. 그런데 뭐 어떤 대학들은 지방으로 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서울에 남아있는 대학들만 더 잘 되고 더 학생 수가 늘어나고 더 하여튼 좋더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옮겨지기가 쉽지 않겠고 뭐 일자리를 위해서 지방의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또 소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당연히 국가 정책이 필요하겠죠.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필요할 텐데 굉장히 희망 고문일 수밖에 없을 거다. 사실 되게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현재 22년 기준인데 현재 본다라고 해도 2,600만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50%가 넘어가는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과반의 숫자죠. 2010년도에 49.3%였었는데 10년 후인 2020년도에 절반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2020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었고 2021년도부터 꼭지를 찍고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인구 감소로 전환이 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는 사이에도
인구 감소하고는 상관없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수치가 높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2050년까지 뭐 30년, 40년, 50년까지 통계청에서 예상하는 자료를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 20년까지도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어디다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전에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쁜 놈이 이쁜 짓 뭐 용돈도 받는 세월이 된 거거든요. 보시면 서울 수도권에는 안 그래도 지금 집중화 현상이 문제가 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딱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서울의 국제업무단지라든가 뭐 용산 쪽이 되겠죠.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거에 더해서 각종 대기업들이 또 사옥을 하고 제2사옥 또 뭐라 그럴까 랜드마크 또 건물들을 세우고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는 제공이 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에는 지금 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조성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자리까지 이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이 된다라는 소리죠. 당연히 부동산은 지금 좋은 아파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주 근접이거든요. 일자리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교육 문화가 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수도권 집중화, 서울은 정말 계속해서 잘 된다라는 소리죠. 결론은 뭐냐면 그냥 지방은 지방대로 놔둬라. 앞으로는 이원화 시장으로 갈릴 거다. 서울과 수도권 시장과 그냥 지방 시장인데 지방이 흥하고 망하는 거는 크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분산해 오겠지. 안 그렇다고요. 떨어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서울 집중화 현상은 계속될 거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계속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택이 모자라는 현상,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거니까 물론 통계청 자료, 그러니까 국가 공인기관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뭐 우리가 소액을 들이든 큰 돈을 들이든 어떤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려라 치면 그냥 지방에서 치고 빠지기 아니면 지방에서 묻어놓는 것보다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쪽에다가 좀 역세권에 입지 좋은 곳에다가 좀 묻어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을 좀 기다리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당연히 올랐듯이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당연히 올라갈 수뿐이 없다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이렇게 좀 부동산 전략을 투자 전략을 한번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준비했었습니다. 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도 많은 분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에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해결책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면서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상담 시간은 특별히 뭐 구애되진 않지만 적어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뭐 내가 그냥 궁금해한 것들을 다 못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투자부터 자산 관리까지 모든 종목을 아우러서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뜻있는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바빠서 짧게만 좀 답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내 큰 자산이 들어가는 투자인 만큼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정확한 상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 그 아파트, 네, 빌라하고 아파트요. 이거 두 개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빌라 2개, 아파트 하나요. 빌라 두 개, 아파트 하나. 그럼 지금 3주택 상황이신 건데 네,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는 따로 하고 있고요. 아, 네. 이거는 이게 그럼 세 저희- 개 모두 다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투자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어디에 아파트고 또 어디에 빌라인지 좀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우선 아파트부터 말씀 주실까요? 인천시 네, 부평구 네. 부계삼동 477-6번지 네, 대동 아파트. 네. 이게 아파트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은 어디일까요? 인천시 네, 부평구 네, 부계 2동 네, 103-6, 아니 103-4 네, 원욱 빌라. 네. 여기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같은 지역에서 투자를 지금 아파트 하나, 다세대 주택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해 놓으신 건데 아니 또 하나 여기 또 따로 있어요, 빌라가. 북에 이동에 103-4 빌라 하나랑 다른 거는 또 다른 지역이세요. 예예. 그건 어딜까요? 인천시 부평구 네, 청천동 네, 259-24 네. 예, 알겠습니다. 28동 대원 빌라. 알겠습니다. 자, 우선 부평구에 아파트 하나, 다세대 주택 두 개 이렇게 보유하고 네네. 계시고 하나는 대동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북에 이동의 103-4번지 대원 빌라. 대원 예, 빌라. 예. 네, 예. 그거는 청천동에 259-25번지, 24번지 말씀 주신 거죠? 네네. 우선은 부평구로 좀 가서 이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네네. 지역에 다 발개를 담아 두셨는데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욕심쟁이시네. 세 개를 그냥 거의 같은 지역에 다 갖고 계시네요. 아니요, 여기 청천동은요, 저희 네. 아들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연결된 이제 전화 연결된 김에 다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네. 잘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자산 그 주택은 지금 대동 아파트, 네네. 대동 아파트하고 이쪽에 북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네, 원욱 빌라. 네. 요렇게가 이제 어머님 자산이고 우리 자녀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게 여기 청천동에 네. 빌라를 갖고 계시는 거고. 네. 네. 일단은 청청동 빌라는 조금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고요. 네네. 대동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네. 대동 아파트 요거 지금 4월 29일 날 사업 설명회 했잖아요. 네네, 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네. 뭐라 그러던가요? 저는 참석을 못 해봐가지고. 저는 들어도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일단 이슈는 그거였잖아요. 통합 재건축. 네네. 네, 통합 재건축이고 지금 단계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길 아파트, 동아 아파트, 대동 아파트 또 하나가 뭐죠? 동아. 네, 그렇게 해서 대진. 대진 아파트, 우길 예. 아파트 해서 쭉 해서 네 군데가 네네. 네 곳의 아파트가 이제 통폐합을 해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단계는 예비 안전 진단은 통과를 했고요. 네네.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설명회를 4월 29일 날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 전에 어떤 이슈되는 상황은 저도 이제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면서 그 예.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까?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부담 부분을 혹시 역세권 개발 방식에 대한 말이 나왔던가요? 사업 설명회 때? 네.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종상향 이런 쪽으로 해갖고 네.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제한돼 묶여 있는 300%의 용적률 자체를 조금 상향받아서 네. 사업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맞나요? 네. 네. 왜 안 들리네요? 너무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니까 일단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어요.
아, 제가 알아들어도요. 금방 남한테 말을 잘 못 옮겨요. 아, 네네네. 네. 잘 알겠고요. 문제는 제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동의도 굉장히 동의율도 좋고 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듣고 있고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여기 초역세권이잖아요. 7호선 굴포천역. 초역세권에 이제 신축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가 뭐 마트, 뭐 대형 마트들도 있고 뭐 병원 하여튼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교통 입지도 괜찮고 전체적인 어떤 생활 환경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신규 역세권의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학교를 하나 넣을까 생각하더라고요. 네네네. 학교는 다 이제 기부 체납식으로 해서 공공기여로 해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 일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이 네 곳의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것은 괜찮은데 네. 이 네 곳의 아파트 공이 다 예. 초소형이거든요. 네, 소영이에요. 예, 초소형에서 초소형. 요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게 21평인가 20평인가 그런데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거의 1800세대수가 넘어갈 거거든요. 예, 1816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800세대가 넘어가는데 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사업 설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300%로는 거의 사업성 안 나온다고 보고요. 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 분들이 다 25평 내지는 34평까지 이렇게 좀 넓혀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에. 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16평, 15평 이런 데서 살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산적인 가치도 25평, 34평이 5구제곱미터, 84제곱미터들이 훨씬 자산적인 가치도 좋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훨씬 활발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분들도 이 평형대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을 300% 이상 받고 뭐 400% 가까이 받는다고 해도 네. 일반 분양분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반 분양분이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평형대는 네. 이렇게 다 늘려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초소형, 초초소형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평이라고 하죠. 국민평형수인 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들. 그거보다 작은 25평 아파트들로 조금씩 다 넓혀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고 네. 일반 분양을 공모해서 일반 분양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들한테 좀 팔아 먹어야 그 돈 가지고 네. 이익금 갖고 이익금이 남죠.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추가 이제 분담할 금액들을 먹어모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 용적률을 조금 늘린다고 해도 우리 네 곳이 다 공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형대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 일반 분양분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거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추가 분담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사 하신 말씀은 뭐 30평대를 해고해서요. 네. 한 3,000세대를 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많은 세대수가 예. 임대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일반 분양분이 나올 건데 네. 글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 이제 더해서 하나는 뭐냐면 인천의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북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또 갖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북예동 다세대 주택을 예를 들면서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북예동 빌라를 갖고 계시는 이 구역 자체가 예전에 3위 구역이잖아요. 예. 여기가 2009년인가요? 9년에 네. 지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안포 해제됐다고 그래요. 예, 15년도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2015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불 붙은 거예요. 예, 지금 불 붙었어요. 다시 불 붙은 건데 네.
저는 차라리 2009년에 그냥 해제하지 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 그때 제가 2015년도에 이거 해제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해제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세요라고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어찌됐든 뭐 출구 전략으로 해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밀고 가는데 네. 지금 시점이 예. 사업성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왜냐하면 여기가 단독주택이 엄청 많았던 곳이었었어요. 네, 많아요. 네, 엄청 많았었는데 이때 구역 지정 뭐 이때 뭐 재개발되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09년에 지정되면서 밀고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2015년도에 해제되고 나서부터 단독주택이 부셔지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아, 네. 지분 쪼개기 엄청 했습니다. 네. 여기 신축 빌라들 엄청 들어갔어요. 네. 물론 노후도가 훼손될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네. 집주인 조합원 한 명에서 최소 16명으로 쪼개진 거야. 아,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 하나에서 16개의 조합원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들이 그렇게 생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성은 더 나빠진 거고, 예.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인천의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이란 말이에요. 네.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2015년부터 예. 계속해서 특히나 2017년도겠네. 2017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예. 계속해서 추가 공급이에요. 적정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추가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인천이. 네. 2025년까지. 네네. 특히나 올해는 거의 4배 숫자, 4배. 우리가 적정이 10,000세대라고 치면 인천에 10,000세대가 해마다 지어지면 그냥 소모가 서악되면서 잘 운영이 될 건데, 얘네들이 40,000세대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예. 나머지 30,000세대는 잉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어떤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계속 들어가는. 앞으로 8년, 그러니까 8년간 이어지는 거지. 앞으로도 2025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2026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6년 말쯤 되면 또 계양 테크노밸리니 새로 또 신도시가 대장이니 막 이런 데가 주변에 막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럼 계양에만 해도 또 18,000세대들이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인천은 공급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정밀안전진단 신청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 그리고 이 부흥초등학교 옆에 있는 329 옛날에 329구역이라고 불렸던 지금 다시 예. 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도 다 한꺼번에 보면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엄청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야 분양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야 사업이 추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인천에 대한 초과 공급된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다 기다리고 시간 기다리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만 10년 기다려야겠네. 10년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 예. 마음 푸근하게 잡수고 그냥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하시기 바라시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하고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네. 청천동에 있는 빌라는 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그냥 이 상태 그대로인 거야. 지금까지 왔던 상황 그대로 이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별다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장점을 제가 꼽아드릴 수가 없다고. 아, 예. 역세권 범위에 들어오긴 하는데, 부평구청 역세권 권역에 들어오긴 네네. 하는데, 네. 우리 빌라가 있는 곳보다 앞에 있는 곳들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녀분의 그 청천동에 있는 빌라는 바라볼 게 앞으로 역세권 개발뿐이 없다고. 그걸 바라보고 한 건데.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바라볼 건데 그 앞에 우리 빌라는 조금 떼뚱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옆쪽으로 좀 빌라들이 더 몰려 있는 게 있어. 네. 그 단지가. 네. 그래서 얘네 진행이 되려면 얘네들이 먼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도할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건 아무 의무가 없고.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아파트는 장기간 좀 보유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래서 그 기간적으로 여유가 좀 안 된다면 한 번은 갈아타기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 보시고 또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 먼저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신반포 4지구에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아, 신반포 4지구 그럼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네. 네, 이제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질 텐데 이 조합원 상태를 계속 좀 유지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 신반포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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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신반포요. 신반포 네, 신반포 사지구면은 사지구. 메이플자이잖아요. 네, 그렇죠. 메이플자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뭐 안전마진도 다 확보해 있고, 이게 뭐가 걱정이실까? 왜 고민이신 거예요? 아, 다주택자라서. 아, 다주택자시라서. 그래서 다주택자신데. 얘를 어떻게 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래도 가져가셔야죠. 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좋은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쪽 지역은 제가 이제 하이엔드 지역이라고 표시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일단 뭐 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니까 얘네들이 거의 한 40개 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뭐 최대층이 35층이죠. 35층짜리들로 해서 최대층으로 해서 39개 동 거의 한 40개 동을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딱 집이 지어지고 들어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장관일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이 잠원역 3호선 잠원역하고 반포역에 7호선 반포역에 완전 초역세권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보시면 요 아래 어디 있어? 여기 고속터미널 요 아래 지도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뭐 대치동에 좀 유명한 학원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해오는데 분원까지 내세우면서 이쪽에 반포 학원들 잘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학군 자체들이 최상위 학군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뭐가 문제일까? 거의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라고 하시더라도 입장 받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해도 저는 세금은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 세제 또 하나 혜택.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짧게요. 서초 5성 5차. 그것도 그럼 몇 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메이플 자이하고 서초 우성 오차하고. 노원. 아, 노원 쪽에도 재건축 아파트? 주공 3단지. 주공 3단지. 일단 강남 쪽으로 그냥 몰아붙이시는 게 어때요? 아무튼 다 버릴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네.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세간에 뭐 부러움을 살지언정 그게 염려하는 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염려가 아니라 배 아파서 하는 시기 어린 어떤 그런 소리일 것도 같거든요. 세제 혜택을 부동산 지금 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책을 펼쳐가듯이 세제 혜택도 계속해서 이제 혜택을 좀 줄 거거든요. 완화책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세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리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이 주택 네. 주택임대 사업자 해도 될까요?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간중간에 또 뭐 갈아타거나 매도해야 될 이유들은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묶어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세금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이들 이제 부활하고 생길 거니까 뭐 확실하게 더 세제 혜택이 생긴다고 했을 때 또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판단해 드릴 건 보유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였는데 저는 보유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유할 수 네.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상담을 좀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기존 투자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투자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06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분당구에 장안 한신 라이프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이번엔 분당으로 좀 가볼게요. 소장님 이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네, 분당에 한신 라이프 뭐 빌라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율동공원 쪽으로 몰려 있는 곳인데 장안 초등학교 위쪽으로 자리를 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한신이죠, 한신. 아직 30년안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이 되지는 않았는데 재건축에 대한 뭐 거의 94년식이니까 94년식이니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지금 얘네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를 보면 210%거든요. 용적률 자체가. 그런데 이쪽 분당 자체가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뭐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런 쪽들을 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찾아먹은 용적률이 100% 미만이거든요. 아래 그럼 97%인데 얘네들이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하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성남시 조례 다시 또 보게 되면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속이면 정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250%까지 그냥 종상향 없이 용적률을 그냥 적용을 해준다고 아예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아파트다라는 점인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보다 우리 아파트는 참 운대가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성남시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공항이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 안전에 관련해 갖고 제한 구역들이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 없이 충분히 이제 뭐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주변 여건도 괜찮고 이쪽이 시범단지 우성이라든가 시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말들이 나올 건데 일단 한번 분위기 자체가 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적정한 금액일 것 같고요. 충분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되니까 한번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29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산시에 오산역 2편한 세상 아파트 105제곱미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매수 문의를 좀 주셨어요.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오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오산역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오산역 2편한 세상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급이에요. 신축급이면서 1, 2단지가 이렇게 같이 합쳐 있으면서 굉장히 대규모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오산이라는 곳의 입지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 위쪽에 수원 동탄 쪽하고 뭐 수원 동탄 사이와 아래쪽에 고덕하고 딱 끼어 있는 사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이 지역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액이 좀 그렇게 높이 형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보유인가 매수를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매수를 해도 좋기는 한데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27년까지 25년이군요. 25년까지 공급이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나 올해하고 내년, 특히나 내년에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서 오산 세교 또 이 주택 택지 조성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직도 공급할 것들이 남아 있고, 즉 주변의 물량들이, 공급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내년 초에 많이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은 30평대 기준해서 아마 가격이 4억에서 제가 알기로 4억 5천에 형성이 돼 있을 건데요. 이 금액 자체가 내년 봄 내지는 내년 가을 시장까지 한번 딱 1년만 기다려 보시고요. 가을 시장 정도 되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가격이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표현이 되는데 더 좀 저렴해질 것 같거든요.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공급 여파 때문에 그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덜 억울할 것 같으세요. 일단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수 시기는 1년 뒤다라는 점 한번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찬성하지만 1년간은 조금 더 지켜보자 조언 드렸어요. 그때 다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85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안산시 고잔동의 양지마을 아파트 112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간략하게 좀 답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안산의 호수동 쪽에 이제 그 고잔동이죠. 고잔동 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뭐니 해도 신안산선이 되겠죠. 이 신안산선이 이제 25년인가요? 개통을 하게 되면, 내후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거고, 이 아파트의 매력은 가격입니다. 가격. 같은 생활권이죠. 예를 들어 이 위쪽에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가 안산 위시에서 주변 지역 모두 합쳐서 최대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안산에도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어떤 수준을 갖추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학원가가 바로 위치해 있는데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보다, 물론 연식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도 학군도 같은 학군에 학원가를 같이 이용하고 있고, 역도 같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이다. 그러면 아무리 연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구형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일단은 신안산선 개통하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있을 때까지, 개통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좀 거주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거주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 상황,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 기간 모두 다 다를 텐데요. 그 1:1 상황에 맞는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함께 내 자산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